안녕하세요. 두 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회계의 변화와 강조를 어떻게 주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회계의 변화와 강조를 주는 방법을 말씀드리겠는데요. 그 회계의 변화를 주는 방법은 변화를 주는 방법 중은 첫 번째는 공간에 대한 거예요. 공간. 두 번째는 크기. 그리고 세 번째는 굵기예요. 네 번째는 기울기. 이 외에 길이도 있긴 한데요. 이 네 가지만 먼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한글의 특징이 뭐냐면 이렇게 여기도 보면 초성과 중성과 이게 중성이죠. 이렇게 모여 있는 거 아니면 초성, 중성, 정성이 모여져 있어요. 그래서 이게 가로 모임도 있고 세로 모임도 있고 섞어 모임도 있는데 지금 봄자는 세로 모임입니다. 그래서 좀 편하게 쓸 수 있게끔 세로 모임으로 연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중봉을 써서 쓰는 방법을 쓸게요. 자, 이 초성과 초성의 비읍자, 그 다음에 중성의 오자, 그 다음에 정성의 미음, 세로에게 꺾어서 내려오는 것도 말씀드렸죠. 그거 유의해서 미음자 썼는데 요거는 초성과 중성과 정성이 같은 공간을 주는 거죠. 자, 이거를 첫 번째 칸에다가 쓰고 두 번째 칸은 초성을 공간을 더 크게 잡는 거죠. 그래서 초성을 길게 더 공간을 크게 잡아서 비읍자를 쓰고 그 다음에 중성, 그 다음에 정성입니다. 자, 여기는 어떻게 쓰는지 이제 감 잡으셨죠? 첫 번째는 짧게, 그 다음에 중성을 큰 공간을 잡고 마지막에 정성을 쓰는 거죠. 마지막 칸에는 초성 비읍자 작은 공간을 배분하고 중성도, 그 다음에 마지막 정성이 큰 공간을 차게끔 하는 거예요. 자, 이 단계에서는 어떤 거를 확인하는 거냐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공간에 대한 거예요. 처음 거는 같은 간격을 주고 이거는 초성이 큰 거죠. 이거는 중성이 큰 거고 이건 정성이 큰 거예요. 이 네 가지를 봤을 때 요거의 차이를 공간의 차이를 준 건데 실제로 이제 느껴지는 부분이 달리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공간의 차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차이점. 자, 두 번째는 크기에 대한 건데요. 크기는 사실은 이 공간으로도 크기를 구분이 줬어요. 분명히 이게 더 커 보이고 이게 더 커 보이는 거죠. 근데 이건 이제 공간의 설명에 의해서 제가 드린 거고요. 크기에 대한 설명은 첫 글자는 똑같은 첫 번째 칸은 앞서 한 것처럼 동일하게 초성, 중성, 정성 이거 안에서 두 번째 칸에는 이제 초성만 크게 하는 방법도 있고요. 초성만 작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전 작게 하는 방법을 시도하겠습니다. 초성만 작게, 비읍이 작아지는 거죠. 그리고 중성은 그대로, 정성도 같은 넓이로, 같은 크기로 쓰는 겁니다. 자, 이번 거는 초성 그대로, 같은 크기, 중성이 작아지는 거죠. 그 다음에 정성은 같은 크기로. 마지막 칸은 똑같이 가는데요. 마지막 정성만 느낌이 어떤가요? 이거하고는 다르죠? 그리고 이게 세 가지가 있지만 이 세 가지 스타일 중에 초성만 작게 했던 거랑 중성만 작게 했던 거랑 정성만 작게 했던 거에 봤을 때 본인이 느낌에 내가 이거는 이 글자는 요게 더 좋아 보여 라는 부분들이 있어요. 지금 제가 이제 이번 거는 크기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고요. 자, 세 번째 변화 주는 포인트인 굵기에 대한 부분을 얘기할게요. 첫 공간은 똑같습니다. 같은 굵기, 같은 크기를 줘서 봄자를 씁니다. 자, 두 번째는 초성만 굉장히 최대한 내가 갖고 있는 이 붓으로 쓸 수 있는 굵기를 최대한 줘서 한번 써보는 거죠. 나머지는 가는
굵기로 쓰는 거예요. 자, 중성 똑같죠? 최대한 나머지는 가늘게 가고 가장 굵은 선으로 중성을 써보고 그 다음에 중성도 가늘게. 자, 그리고 마지막 칸은 다 가늘게 가는데 중성만 굵게 가는 겁니다. 여기도 이제 차이가 있어지는 거죠. 요 이제 굵기 변화에 주는 방법은 이렇게 이제 초성, 중성, 정성을 분리해서 쓰는 방법이 있고요. 이 굵기 변화를 주는 방법 중에는 이렇게 달리 주는 방법하고 섞어서 주는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같은 자음 안에서도 왼쪽은 굵고 가늘고 이렇게 획을 전혀 다르게 쓰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앞서 얘기한 굵기 변화랑 크기 변화를 다 달리 한 획 안에 주는 거죠. 이런 형태도 줄 수 있고요. 그래서 방금 앞서 얘기한 공간이나 아니면 크기나 그다음 굵기 변화를 가지고 좀 더 한 글자 안에서 변화를 주는 거를 시도를 해봤습니다. 마지막 기울기에 대한 부분인데 기울기 부분은 사실 가장 어려운 단계예요. 기울기라는 거는 사실 균형에 대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자, 이 글자를 한번 살펴볼까요? 자, 우자라는 글자인데요. 이 우자가 잘 그냥 잠깐 보면 사람이 서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머리랑 양팔을 벌리고 그 다음에 다리를 딱 벌리고. 자, 이 상태에서 머리는 살짝 오른쪽에 가고 팔이 이쪽이 길고 그러면 자연적으로 발 자체가 한쪽은 길어지고 짧아지는 거죠. 우리 옆으로 이렇게 짝다리로 서 있는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건데요. 요거를 지금 편봉 아니면 중봉으로만 썼지만 만약 이거를 편봉과 섞어서 들어간다면 이런 글자가 써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얘가 양쪽이 다 공간이 비슷하기 때문에 균형이 딱 반으로 잡혀 있는 상태라면 얘 같은 경우는 이쪽이 더 길죠. 그래서 얘가 자꾸 무거워지는 거죠. 이 에너지가 자꾸 떨어지려고 하니 이쪽의 다리를, 그러니까 시옷의 한쪽 길이를 길게 빼서 이거를 맞춰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길이에서 균형을 맞춰주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만약에 앞서 쓴 글자인 봄자를 가지고 비읍시 앞서 이 글씨가 전체적으로 똑바로 서 있는 이렇게 써 있는 봄자 같은 경우는 세로도 꼭 똑바로 서 있고 가로도 똑바로, 예, 가로형도, 예, 그러니까 지면하고 거의 똑같죠. 근데 여기서 이 비읍도 머리라고 생각한다면 머리를 갸우뚱하고 기울이게 되는 거죠. 이렇게 기울여지면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되지? 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자연적으로 얘도 균형을 잡기 위해서 나머지 허리든 다리든 이런 부분들이 약간 위치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로로 내려온 선도 약간 기울어지고 내려오면 다시 여기서 이제 제가 말씀드릴 거면 이렇게 세로획이 이쪽 방향으로 내려가면 다음 세로획들이 조금씩 보완해주는 에너지가 필요한 거고 가로획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쪽 가로획이 이쪽으로 돌아가죠. 그러면 이쪽에서 다시 내려주고 마지막에 똑바로 세워주면 전체적으로 균형감 있는 선을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기울기 부분은 사실은 처음에 시도하기는 어렵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걸 그냥 놓치면 안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공간도 분명히 중요하고 여백이 주는 부분 힘도 중요해서 이렇게 기울기를 통해서 균형 있는 글자를 써보는 부분도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글자일 경우에는 이렇게 한 글자 내에서 균형을 잡고요. 두 글자일 때는 옆에 오는 글자로 해서 보완을 하면서 기울기의 보완을 균형 감각을 가져가도록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길이가 있어요. 길이에 변화를 주는 방법은 이렇게 엉금엉금이라는 글자를 썼을 때
이런 글씨를 쓸 때 이렇게 방금 쓴 것보다는 이렇게 쓰는 게 좀 더 글자의 의미와 조금 더 어울리게끔 써지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길이의 변화를 줘서도 그 글자의 특징을 살릴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획의 변화를 주는 방법 중에는 공간, 크기, 굵기, 기울기, 길이의 변화가 있는데요. 앞서 화산지를 4등분을 해서 연습하는 단계를 지나면 이거를 섞어서 하는 방법을 연습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크기, 굵기를 섞어서 한다든가 공간을 섞어서 한다든가. 그래서 곰자를 쓰기 위해서 그냥 크기만 변화 줬을 때는 이렇게 표현했던 거를 크기와 굵기와 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같이 섞어서 하면 이제 글자 안에서 표현력이 훨씬 더 풍부해지는 부분을 볼 수 있죠. 강자가 이런 형태하고 굉장히 가는 이런 형태하고는 전혀 다른 느낌이 들고요. 여기에서 조금 더 이 느낌을 더 강하게 줄 수 있다 할 경우에는 이제 기울기를 더 주는 거죠. 그래서 갈필도 섞이고 기울기도 주고 굵기도 더 강하게 주고, 그래서 이런 기울기와 함께 갈필 그 다음에 선의 굵기를 더 추가를 하면 강약에 조절이 줄 수 있습니다. 획 자체가 얇게 들어가면 약한 느낌, 작게 쓰면 더 작게 느껴요. 크고 굵고 그 다음에 획이 굵어지고 그렇다면 좀 더 강한 느낌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죠. 자, 여기에서는 또 하나 속도감인데요. 획 자체 연습하실 때 기본선 했을 때는 잠깐 이 중봉으로 해서 회봉까지 들어간다면 똑같이 여기 가봉에서 마지막에 확 뾰아지는 선 연습을 하시는 거죠. 자, 이 선 연습을 하시고 나서 기울기와 접목을 시킨다면 방금 전과 같이 강자라는 글씨를 표현했을 때 조금 더 속도감 있고 강한 글씨를 쓸 수 있는 획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이 마지막 얘기 드리는 부분들은 하나의 이제 선 연습도에 대해서 부분인데요. 이것도 한번 연습하시면 크게 그 획에 대한 어떤 획의 탄력 있는 선을 구현할 때 굉장히 유용한 선 연습이에요. 자, 요것도 중봉을 했을 때와 편봉을 했을 때와 조금 달리 배워지는데 중봉을 하는 방법입니다. 천천히 들어가서 천천히 일어나시면 돼요. 약간 오목 렌즈, 볼록 렌즈 같은 느낌인데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굵기가 볼록볼록하게 하는, 이거는 휠 전체적으로 선으로 보자면 이 지면에서 붓이 이렇게 내려온다면 붓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여기서부터 천천히 지면까지 들어갔다가, 그래서 천천히 눌러주시고 천천히 일어서세요 라고 얘기해요. 뭐 이렇게 2마디를 하셔도 되고요. 아예 짧게 이런 식으로 짧게 잡아서 여러 마디로 하는 방법이랑 더 계속 마디를 2마디, 3마디, 여러 마디로 해서 연습을 하시면, 이거는 글씨를 한번 써볼까요? 나중에 흘림 글씨라든가 아니면 연결되는 글씨라든가 이런 거 쓸 때 유용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다 모든 글씨의 획이 다 다르니까 이 안에도 보면은 한 획 안에 굵고 가는 선이 같이 들어가 있죠. 이렇게 해서 획 안에서도 굵고 가늘고 힘을 줬다가 뺐다가 하는 이 획의 필합선이 필요한데 이게 처음에는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앞서 얘기한 필합선 연습을 하신다면 좀 더 이런 본인이 원하는 선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필합선은 초급에서도 말씀을 드리지만 사실은 고급으로 올라가서 항상 연습을 시키는 선이거든요. 그래서
잘 글씨가 안 써진다. 그럼 필연성 연습을 하고 글씨 쓰면 조금 달라진 모습을 볼 수 있을 거예요. 네. 오늘 이 시간에는 회계 변화와 강조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어떻게 잘 따라오셨는지 모르겠네요. 다음 시간에는 단어와 문장 쓰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줄의 배치라든가 어떤 식으로 쓰는 게 좀 더 탄탄하게 보여줄 수 있는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